여러분, 잠깐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매년 봄마다 반복한 절절한 의식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을 넘게 같은 정원에서 같은 꽃을 심으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린 적이 있나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분의 벽 앞에서 피어났다가 쓰러진 한 쌍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봄마다 반복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철저히 녹아내릴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조선시대의 깊은 밤으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봄의 이야기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외곽, 어느 소박한 양반집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든 담장, 오래된 돌 하나하나가 시간의 무게를 지고 있는 정원. 하지만 이 정원은 누군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진서라는 머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50을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늘 흙으로 더러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머슴은 왜 그렇게 정원을 가꾸는가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을의 노인들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 살던 규수 소영의 이야기를. 소영은 양반집의 딸이었고 진서는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둘이 그 정원에서 몰래 만났다는 것을, 담장 너머에서 손가락이 맞닿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은 이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혼인을 가던 날, 진서는 그 정원 전체를 하얀 목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타고 떠나가면서도 소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하얀 목련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는 그 정원 전체를 다시 목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소영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듯이. 하얀 목련이 가득한 정원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진서 머슴의 정원이 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봄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었고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진서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봄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허리는 굽었고 손은 관절염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목련을 심었습니다. 한 그루씩 정성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를 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이미 40년을 심었잖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진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목련을 심었고 여름에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진 가지를 정리했고 겨울에는 서리로부터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원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마을에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소영의 어머니와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노부인이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진서야, 소영이는 안 올 거야. 벌써 저 먼 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텐데. 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련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심는 이유는 소영을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원은 계절과 함께 변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목련이 피었고 그 꽃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하얀 꽃들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앉아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그 정원은 진서의 영혼이 결정화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심는 한 그루의 목련은 소영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었고 신분의 벽을 초월한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서가 죽던 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매년 봄,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정원에는 새로운 목련이 피어났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혹시 진서의 영혼이 돌아와서
계속 심는 것일까? 혹은 소영의 영혼과 진서의 영혼이 함께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멈출 수 없다는 것. 신분의 벽도, 시간의 흐름도, 물리적 거리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가장 창조적인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원은 원래부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양반집의 주인은 당대의 저명한 문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정원을 매우 아끼고 가꾸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진서를 데려온 것은 진서가 18살이던 해였습니다. 진서는 그 당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만큼 낮은 신분의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신기하게도 흙과 식물을 이해하는 손이었습니다. 첫 해는 진서가 정원의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양반 주인의 수제자였던 노정원사가 진서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떻게 꽃을 가꾸고, 어떻게 돌을 배치하여 자연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진서는 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배웠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고, 명상이었고,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서가 20살이 되던 봄, 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양반집의 주인 여식이었습니다. 소영은 정원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정원으로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자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꽃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원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진서는 항상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부터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돌들을 정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무건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소영이 처음 그를 주목한 것은 봄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도 새벽에 깨어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시간,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진서는 새로운 목련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 그의 얼굴은 경건하고 그의 모든 동작은 뭔가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소영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서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진서는 특별한 것을 심었습니다. 소영이 좋아한다는 것을 어디선가 알았는지 그는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목련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얀 목련입니다. 그것은 내년 봄이 되어야 피어날 꽃이었습니다. 소영은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이 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목련나무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년 봄, 이 꽃이 피어나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볼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정원의 돌 다리 위에서였습니다. 햇빛이 금색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소영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정원이 아름다워졌어요. 진서는 대답했습니다.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오면서부터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둘은 밤의 정원에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근처에서, 돌 아래에서, 나무 그림자에서 그들은 손가락 끝을 맞닿게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고 정원은 하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진서가 심은 목련나무는 눈 속에서 자신의 가지를 펼쳤습니다. 소영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 이 나무가 피어날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봄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서가 심은 목련나무는 예전보다 일찍 피어났습니다. 마치 그들의 만남을 축하하듯이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났고 그 정원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눈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소영과 진서는 그 꽃 아래에서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꽃만큼 하얀 그들의 손이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했어도 좋았습니다. 진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영의 혼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높은 신분의 양반과의 혼인.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거부할 수 없고 진서의 신분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정원에서 만난 것은 단 몇 달입니다.
봄에 꽃피는 철부터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영원을 살았습니다. 소영이 떠나는 날은 봄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진서가 몇 달 전부터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의 모든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목련만 해도 100여 그루, 그리고 그 주위에는 진달래, 벚꽃, 귀야기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서는 그 밤을 종일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손으로 가꾼 정원의 모든 꽃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꽃들이 가득한 정원에서 진서를 찾았습니다. 새벽,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이 정원의 모든 꽃이 당신이에요. 진서가 말했습니다. 하얀 목련도, 분홍 진달래도, 벚꽃도 모두 당신입니다. 봄이 올 때마다 이 꽃들이 피어나면 당신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영은 울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는 진서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분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나는 당신을 찾겠습니다. 소영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면서도 동시에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사랑이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목련의 하얀 꽃들이 금색의 아침빛에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 본 마지막 봄날의 해돋이였습니다. 소영이 떠난 후 진서는 정원에 여러 날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 정원의 모든 꽃들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얀 목련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정성스럽게 가꾼 모든 꽃들을 꺾었는지.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영이 돌아왔을 때 봄이 피어날 것입니다. 진서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내가 다시 심을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당신을 기다리며. 그것은 광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약속, 시간을 초월한 약속, 심지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약속. 다음 봄이 왔을 때 진서는 정원에 목련을 심었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100그루, 200그루. 정원 전체가 하얀 목련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려온 것처럼, 마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머슴이 미쳤나?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서는 그 정원을 소영의 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매년 봄, 그 정원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죽을 수 없는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난다는. 몇 년이 지났을 때 소영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먼 지방의 양반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봄이 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정원의 하얀 꽃들을,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고 있을 진서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나는 당신이 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는 모든 꽃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린다면 나는 꼭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진서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서는 더욱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꿨습니다. 마치 소영이 정말로 돌아올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간에든 진정한 사랑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서는 이제 60을 넘었습니다. 그의 등은 숙여졌고 그의 손은 굽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기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성한 의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봄, 그가 정원에 나갈 때 마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봄이 오는 신호는 진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어둑한 집에만 있던 그가 새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봄이 온다. 진서가 정원을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처음 몇 년은 그가 직접 목련을 심었습니다. 한 그루씩 정성스럽게. 그의 나이가 들면서 그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정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소영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진서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심고,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꾼다. 이것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다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라도 나무들을 살렸습니다. 다른 해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정원을 돌아다니며 너무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었어도 진서가 가꾼 정원의 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들은 진서 할아버지의 정원이 피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심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진서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할머니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다. 아이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저 슬픈 봄의 정원을 보려면 당신은 서쪽 길로 가야 한다고 여행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시인들은 그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그 정원에 하얀 목련을 그렸습니다. 진서는 이 모든 관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소영이 돌아왔을 때 또는 그녀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째 되는 봄, 진서는 매우 아팠습니다. 의원은 그가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돕고 그는 여전히 이 마지막 봄을 가꾸려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서가 마지막 봄을 맞이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 저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무를 심은 후 진서는 정원의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 주위로 하얀 목련, 분홍 진달래, 벚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여기서 기다렸고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밤 진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의 고통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평화로운 잠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진서가 죽은 후 그 정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봄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목련이 피어났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진서와 소영이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초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40년 이상을 한 사람을 기다리며 정원을 가꾼 진서의 사랑이 그 정원에 깊게 뿌리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 진서가 죽은 지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반제도는 사라졌고 신분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봄은 여전히 피어납니다. 마을은 지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자동차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정원만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현지의 문화재 보호당국이 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진서의 정원 또는 슬픈 봄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매년 봄이 되면 사람들은 그 정원을 찾습니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진서와 소영의 이야기를 알고 옵니다. 그들은 그 하얀 목련을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그 정원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어떤 혼자인 사람들은 그 정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들도 진서의 방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전문가들이 왔고 현대의 기술로 정원을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이 막았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진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 목련을 심는 방식도, 물을 주는 방식도, 정리하는 방식도
모두 그의 방식대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봄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원에 목련을 심습니다. 기계도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과 정성만을 사용합니다. 바로 진서가 했던 것처럼 한 역사가가 이 정원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진서가 심은 나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여전히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식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을 넘기기 어렵듯이 나무도 100년을 넘게 같은 정원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드물다. 하지만 이 정원의 나무들은 예외다. 마치 그들이 인간의 사랑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소영에 대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 매년 봄이 되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치 그 정원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진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녀가 죽기 몇 해 전 그녀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마을의 족보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이 먼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나는 당신이 정원에서 목련을 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신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사랑이 가로지르지 못한 거리를 넘어 나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당신이 심은 모든 목련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정원으로, 그 봄으로, 당신이 기다린 곳으로. 역사가와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이 죽은 해 그 정원의 목련이 그 해까지 살던 시간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났다. 그 정원에서, 봄의 꽃들 속에서. 현재 진서의 정원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배우들과 감독들은 그곳에서 영화를 찍습니다. 예술가들은 그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봄이 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정원을 찾아와서 그 하얀 목련을 보며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나? 나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나? 내 사랑이 정말 진실했나? 이런 질문들을 품으며 사람들은 그 정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원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련이고 하나는 백꽃입니다. 백꽃은 소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마을의 현인들이 몇십 년 전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봄 하얀 목련과 하얀 백꽃이 함께 피어납니다. 마치 그들이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마치 그들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시간도,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에 피어난 꽃처럼 계절이 올 때마다 반복되고 세대를 거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서가 가꾼 정원은 더 이상 양반의 정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한머슴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정원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올 때마다 그 정원은 새로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순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서와 소영의 약속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봄이 사실은 매년 돌아온다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얀 목련이 피어날 때마다 어디선가 진서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있고 소영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서와 소영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만든 정원은 100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매년 봄마다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신분도 상황도 시간도 가로막지 못할 만큼?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기다린 50년의 시간이, 그리고 그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난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 자신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정말 충실한지, 정말 아름다운지에 대해. 봄이 올 때마다 그 정원의 목련은 피어날 것입니다. 진서와 소영의 약속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봄이 올 때마다 어딘가의 정원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려주셔서.